뭘 해도 돈이 새고 집에선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면 당신은 집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불운의 진짜 시작, 바로 주방에 있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수천 채의 집을 봐온 제가 단언하건대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집은 돈이 들어와도 새고 어떤 집은 조금만 들어와도 차곡차곡 쌓이는지 그 비밀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막힌 운을 뚫어 복을 담아드리는 복담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을 담아드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실, 안방, 아닙니다.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정의 재물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방을 단순히 밥 해먹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주방의 기운이 막히면 온 집안의 기운이 막히고 주방의 기운이 흐르면 집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수많은 가정을 보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곳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주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운이 좋고 가정이 화목한 집들은 주방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주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반드시 둬야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 집의 재물운과 가족운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먼저 주방에 절대 두면 안 되는 첫 번째, 바로 칼을 아무 곳에나 노출해서 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의 편의를 위해서 칼을 도마 위나 싱크대 옆에 그냥 놓아두시는데 이게 바로 집안의 재물운을 자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칼은 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재물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칼날이 밖으로 향하게 두면 집안에 들어오는 복을 모조리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가정 중에서 칼 관리가 엉망인 집들은 80% 이상이 가족 갈등이나 금전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김모 씨 댁이었습니다. 이 집은 3년간 계속 사업이 안 되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제가 주방을 보니까 칼 5개가 도마 위에 그냥 놓여 있더라고요. 그것도 칼날이 모두 현관 쪽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건 들어오는 모든 복을 자르라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방에 두면 안 되는 것, 바로 쓰레기통을 싱크대 바로 옆에 두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편하다고 해서 싱크대 바로 옆에 쓰레기통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큼 재물운을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의미하고 쓰레기는 버려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가까이 있으면 들어오는 재물을 바로 버리라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와 더러운 기운이 물의 깨끗한 기운을 오염시켜서 재물운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네 집을 봤을 때 싱크대 바로 밑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이 집은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일입니다.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버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실은 화분이나 조화를 주방에 두는 것입니다. 주방은 생명력과 활력의 공간인데 죽은 식물이나 가짜 식물은 그 기운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특히 시든 화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생기를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분을 키우시려면 반드시 생명력이 넘치는 싱싱한 식물을 키우셔야 하고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가짜 꽃이나 조화는 더더욱 안 됩니다. 가짜는 아무리 예뻐도 가짜일 뿐이고 진짜 생명력을 가진 기운을 막아버리거든요. 네 번째는 거울을 잘못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앞에 거울이 있으면 화의 기운이 2배로 강해져서 가족들이 자주 다투게 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불의 기운까지 반사시켜서 집안을 너무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한 거울이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비추게 되면 그 예리한 기운이 두 배가 되어서 가족들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됩니다. 거울을 주방에 두실 거라면 반드시 올바른 위치에 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물이 새거나 고인 곳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새는 재물을 의미하고 고인 물은 정체된 운을 의미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싱크대 구석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냉장고 뒤쪽이나 싱크대 밑에 물이 새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숨겨진 물 문제가 있으면 숨겨진 재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방에 너무 많은 전자제품을 몰아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자레인지, 밥솥, 토스터, 믹서 등등을 한 곳에 몰아두시면 전자파가 집중되어서 음식의 기운을 해치고 가족들의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올려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과 전자레인지의 뜨거운 기운이 충돌해서 집안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 주방 창문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주방은 요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냄새와 습기가 생기는 곳인데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좋은 기운은 신선한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데 창문을 닫아두면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셈이죠. 여덟 번째,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냉장고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가정의 저축을 상징하는 공간인데 그 안에 썩은 것들이 있으면 저축도 썩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하시고 상한 음식은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말씀드리죠. 첫째, 칼은 반드시 칼집에 넣거나 서랍 안에 보관하세요. 칼날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칼날은 벽 쪽을 향하게 두세요. 절대로 현관이나 거실 쪽으로 칼날이 향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만약 자석 칼거리를 사용하신다면 벽에 붙여서 칼날이 벽을 향하게 하시고요. 둘째, 쓰레기통은 싱크대에서 최대한 멀리, 가능하면 주방 출입구 근처에 두세요. 그리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비우시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두시면 냄새도 줄이고 청소도 쉬워집니다. 셋째, 실은 화분은 즉시 치우고 주방 창가에 생명력 있는 허브나 작은 화분을 키우세요. 바질,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는 특히 좋습니다. 이런 허브들은 공기도 정화하고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선인장처럼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넷째, 주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과 싱크대는 매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기름때나 물때가 끼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더러운 주방은 더러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깨끗한 주방은 깨끗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다섯째, 냉장고를 정기적으로 정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냉장고 안을 점검해서 상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버리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냉장고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냉장고가 깨끗해야 저축도 깨끗하게 쌓입니다. 여섯째, 물이 새는 곳은 즉시 수리하세요.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큰 손실이 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구멍으로도 재물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매일 환기를 시키세요. 요리하기 전과 후에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후드나 환풍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좋은 기운은 신선한 공기와 함께 들어옵니다. 조금 더 투자할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추가해보세요. 첫째, 주방의 작은 거울을 식탁 쪽 벽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이 풍성해 보여서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단, 가스레인지는 절대 비치면 안 됩니다. 거울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주방 한쪽 모서리에 작은 소금 그릇을 두세요.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천일염을 조그만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구석진 곳에 두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요. 셋째, 냉장고 위에 작은 식물이나 과일 바구니를 올려두세요.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데 이걸 생명력 있는 것들로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가짜 과일은 안 되고 진짜 과일이나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넷째, 주방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주방은 음의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LED 조명으로 바꾸시면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밝은 기운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위는 충분히 밝게 해주세요. 다섯째, 주방 바닥에 밝은 색의 매트를 깔아보세요. 너무 어두운 색은 피하시고 베이지나 연한 브라운, 연한 그린 계열이 좋습니다. 빨간색은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섯째, 찬장이나 서랍을 정리할 때는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정리하세요. 그릇은 그릇끼리, 도구는 도구끼리 이렇게 정리하면 기운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가끔 사용하는 것은 높은 곳에 두세요. 일곱째, 주방에 시계를 하나 걸어두세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시계는 정체된 기운을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단, 너무 시끄러운 똑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시계는 피하시고 조용한 디지털 시계나 전자시계가 좋습니다. 여덟째, 주방에서 사용하는 행주나 수세미는 자주 갈아주세요. 더러운 행주로 설거지를 하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러워집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도구를 사용해야 깨끗한 기운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한 가정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모 씨 댁은 3년간 장사가 안 되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집입니다. 남편은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 주방을 보니까 정말 심각했습니다. 칼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고 쓰레기통이 싱크대 바로 옆에 있었죠. 게다가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 달도 넘게 지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칼을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옮기고 냉장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는 물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바질과 로즈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방을 바꾼 지 2주 만에 부부싸움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치킨집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매출이 40% 가까이 늘어났고 가족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주방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우선 가족들이 싸우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가게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하셨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 모 씨네 집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이 집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을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가스레인지 바로 앞에 큰 거울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문제점들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사업이 흑자로 돌아섰고 1년 후에는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김 모 씨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어서 다른 가게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효과를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주방에서는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더러운 주방에서는 스트레스만 쌓이고 가족들도 주방을 피하게 되죠. 특히 주방은 여성의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방의 기운이 좋아지면 집안의 여성분들의 기운도 좋아지고 그것이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통해서 온 가족이 좋은 기운을 받게 되고요. 기억하세요.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책임지는 핵심 공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집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소 한 달은 지켜봐 주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따라 하시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방에서는 첫째, 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둘째, 쓰레기통을 적절한 위치에 두고, 셋째, 생명력 있는 식물을 키우고, 넷째,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집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집의 기운이 궁금하시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주저 말고 복담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댓글로 간단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복담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특히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운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관에 이것만 바꿔도 대박 나는 집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현관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집 전체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긍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복을 담는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